1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상호 관계를 풀고 엮어서, 그래서 뭘 다시 상호 관계를 엮어서 풀었나 하면은 그 앞 문장을 받고 있으니까 앞 문장에서는 자, 요순 이래로 전래되어 오던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요순 이래로 전에 16쪽 한번 보세요. 자, 요순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던, 자, 평소에 스승이 하던 말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랬잖아요. 자, 그거를 하여서 스승의 말을, 스승이 평소에 이런저런 말을 하였던 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갱자, 위에 올라가면은 다시 갱도 되고 고칠 경도 되는 글자이죠. 그래서 다시 서로호, 그래서 서로 펼연, 연극, 연기 이럴 때 펼연자가 되죠. 서로 펼치고 엮어서이죠. 자, 서로 펼치고 엮어서, 풀고 엮어서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위에서는 자기 차서라고 했죠. 이 글을 엮었다 이거죠. 그 글이 뭐예요? 이 책을 엮었다 하는데 무슨 책을 엮었다는 거예요? 중용을 엮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용서. 자, 주희가 이렇게 시대가 한참 지났잖아요. 자, 우리 요순에서부터 자사까지가 1000유년이라고 하니까 1000년하고도 또 몇 년이 더 있다는 소리고, 유년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러다가 맹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또 다 잘 계승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맹자가 죽음으로써 이 유교의 이 성인들의 이 정스러운 말들이, 자, 분서갱유까지 당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흘러 시간이, 그로부터 분서갱유로부터 주희는 또 1000유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서 주희가 나타나서 이런 모든 책들을, 이 책 저 책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유교를 좀 공부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가 문집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제자가 있고, 이러면 그 제자들이 또 그 선생한테 들었는 거였고, 이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와서요, 그 우리 강호은 선생님 있죠? 그분 할아버지도 대단한 유학자였어요. 진짜 그 시대에, 지금 후대에서도 저도 이렇게 후대 조선 이후로는 저도 별로 막 그 춘추 시대 뭐 이러는 거에만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선 이후로 와서는 그 훌륭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뭐 이항택에 막 이러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그 강 선생님이 그걸 보내주면서 제가 보니까, 아, 이 시대는 거의 조선 후기에 굉장한 학자였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종소는 아니더라고요. 그 강호은 선생님이 종소는 아니지만, 종소하고 상관없죠. 우리 할아버지는 한자를 막 이렇게 한문을 어릴 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나 우리 아버지 형제 큰 집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형제, 아버지가 3명, 큰 집에가 아들이 3명인데, 우리 오빠는 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러는데, 큰 집에서는요, 정작 하나도 그 종갓집이잖아요. 근데 큰 집 오빠들이 2명, 동생이 1명 있는데, 동생은 조금 관심은 있지만, 오빠들은 전혀 이것 쪽으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꼭 종손이라고 이거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호은 선생님의 그 분도 진짜 조선 후기에서는 굉장한 유학자였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을 조상으로 가지고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양반은 개인
문중에서 하는 이거 말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쓰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는 것처럼 이것이 자, 이 책을 그리하여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중용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학자들이라 하다 보니 이 문집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은데 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라든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이것들을 주위가 다 끌어모은 겁니다. 이것저것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좋고 한 것을 가려낸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다시 그 얘기에 들어있던 꺼내면서 요거를 다듬은 거죠. 그리고 이 설을 중용장구 설을 쓴 게 내가 이러저러고 하여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다시 서로 상호 관계를 풀고 푼 것은 풀고 그러니까 이거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덧붙일 것은 덧붙이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의 말 중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엮어서 이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용을 만들어서 원래 있던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이 자체도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할아버지의 이 좋은 말씀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만들었다 이러면서도 후대에 가면은 중용이 자사가 꼭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러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어쨌든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자사이고 여기에서 후대 학자들도 여기에 자기 생각을 한마디씩 더 보태서 중용이 조금 풍부해졌다면은 이것을 다시 주의대에 와서는 주의가 그야말로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여러 문집에서 이 말 저 말을 해서 완전한 지금의 중용을 만든 것이라고 하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상호관계를 풀고 엮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후대의 학자에게 물려주니 이거예요. 자 중용이 후대의 학자들에게 물려주니 대개 그 근심함이 깊었다. 자 깊을 심자가 와서 깊었다 근심함이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깊었다는 거죠. 고로 그 말이 간절하였다는 겁니다. 끊을 절자는 간절하다 이럴 때 끊을 절자를 쓰거든요. 자 7번이나 칼로 끊을 절자가 돼요. 끊을 절자여서 자 끊을 절자도 되고 온통체자도 돼요. 일체 이럴 때 일체라 읽어도 되고 일절 사절 우리 이럴 때 그죠? 신문 일체 사절 일절 사절 뭐 이럴 때 신문 절대로 안 봐. 이럴 때 요새는 신문 자체를 지면으로 종이를 이용해서 별로 안 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오늘의 신문사마다 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 신문으로까지 안 보는데도 굳이 신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면 꼭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어도 인터넷으로 이미 검색해서 그러더라도 또 할자로 보면은 또 다르게 오는 느낌 이런 것도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말이 간절하고 그 말이 요거 끊을 절자가 와서 간절하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진짜로 저는 교학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사람만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거는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배우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학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니까 진짜 하물며 곧 1학년짜리 꼬마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드는 면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운동장에서 저기에서 하다가 제가 교문에 들었으면은 운동장에서 보이면은 펄떡펄떡 뛰고 막 난리예요. 선생님 막 한 동네가 떠나가게 그러면서 달려와서 막 안기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막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나올 때좀 이제 퇴근한다고 하면 이제 늦게까지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놀면서 내가 나오는 거 보고는 한자 선생님 그러고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잘 노세요 하고 나도 그럼 애들 여러 명이 그냥 전부 다 이러잖아요. 숫자마다 다 이렇게 해줘요. 막 저도 90도로 이렇게 해서 그럼 더 난리야. 그럼 저도 서가지고 뭐 저런 선생이 다 있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아이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러고 나면은요 누가 더 즐겁겠어요? 제가 내가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여기 멀리까지 오가는데 퇴근 시간에는요 7시 무렵 6시 이 무렵에는요 꽉 낑겨가지고 그냥 다리에 힘줄 필요도 없어. 그냥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꽉 끼어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도 그것이 힘들다기보다 거기에서 얻었던 에너지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간절하다. 그래서 이거 간절한 것이 이 주위가 엮으면서 주위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엮으면서 어떻게 하여야지 이 후학들에게 후세에 오는 후학들에게 이 뜻을 잘 전달할까 이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글 해석 두 번째 줄 보는 겁니다. 그 말이 간절하고 그 염려함이 멀었다 쓰는 것은 저 거리가 멀다 가깝다 생각이 가까이 있다 이게 아니라 깊어졌다는 겁니다. 거리가 저 멀다 단순히 거리식으로 해서 멀다 이게 아니라 그 염려함이 멀었으니 이 소리는 대개 그 앞에 두 번째 줄 맨 앞줄에는 앞에는 보세요. 대개 그 근심함이 깊었다 이거와 같은 뜻이에요. 이거 멀었다 이 소리는 멀어서 뭐 생각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염려함이 깊었다 이거예요. 막 어떻게 하여야지 이것을 잘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깨달았는 이것을 말로 풀어서 우리 염화미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여야지 요거를 잘 해서 전달할까 하니 그 걱정과 근심이 깊었다는 거죠. 그 말이 상세하다. 그 말이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상세하다 요거는요 한문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연고 고자 있죠. 기설 요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중용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중용에서 자사가 했던 이 말을 주의와 주의를 같이 함께 했던 몇 사람이 또 있어요. 주의 혼자서만 한 거는 아니에요. 주의가 대표라면은 우리 어떤 논문을 할 때 대표 교수가 있다면은 그 밑에 같이 도와줬던 사람 이름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저기 누구지 이혜훈 참 고루고루도 했죠. 아이들은 방위로 다 보내면서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가 논문 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 뭐 까면 깔수록이라고 엄청 많이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중용서라고 중용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뽑아내어서 이렇게 다시 중용 하나로 엮을 때 주의 혼자서만 한 거는 아니고 뜻을 같이 아는 몇 명의 동료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도움도 이 많은 책을요 나 혼자 어떻게 봐요? 우리 시경을 공자가 엮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많은 걸 나 혼자서 언제 보고 그러고 내 의견 내가 생각했는 아무리 성인이라도 요거 하나보다요 3살짜리에도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초등학생이 요 말을 하는 이것이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어제 초등학생한테 들었는 것이, 이 글자로, 슥이라고 하는 이 글자로 시작하는 제가 어제는요, 한자를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단어를 많이 가르쳐 주면서, 때로는 연상기법으로 단어를 해석하고, 가끔은 끝말 잇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슥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 이 슥이 나오는 거, 이걸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있어요. 이거 누가 말해줄게요? 5학년 아이가, 선생님, 근데 저는,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잊어먹어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가. 근데 지금 저거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슥이라는 걸 거기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더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끝말 이우기 하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슥곰발? 이게 곰발인가? 세 글자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슥곰발.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나올지를 몰랐어요. 이거 없다고 뜻이 뭐예요? 근데 곰발 빨딱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이것만 잠깐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이거를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불곰을 뜨다는. 슥곰발이? 요즘 유재석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슥에서 끝말 이우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요거 예를 들어서 요 가짜를 썼으면은 그러면은 가짜 들어가는 요걸 이용해서 뒤에 단어 그러면은 뜰 정자가 나오죠. 가정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정원 원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당연히 더 이상 없지 했더니 아이들이 슥곰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유재석이 한 프로그램에 나가봤는데 산기슭 까치발 이렇게 하듯이 큰 곰발을 슥곰발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줄은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가 아이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 거. 흑말 있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를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을 저는 이건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말은 없다 생각했다가 아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못 알아. 이게 애가 발음도 조금 이렇게 입안에 넣고 하는 거고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이걸 한참.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의견을 무시하거나 우리보다도 더 앞서고 더 깨어있고 이러니까 아이라고 의견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삼척 동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로기설지야상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 말이 중용에서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말은 그 중용에서 하는 말이 상세하다. 자세할 상자예요. 상자는 자세할 상자. 자, 한문 두 번째 줄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말을 양도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세할 상자. 그래서 상세하게 한다. 그 말을. 그럼 뭐냐 하면은 중용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참 어렵고 또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할까? 이걸 자기도 또 답답해 죽는 거예요. 제가 사범을 따게 하는데 이 사범을 따게 하노라니 초등학교 5학년이 사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른 같으면은 자동으로 우리 살아오면서 그냥 그걸 꼭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알아져서 아는 것을 얘네들은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죠. 이거를 설명시키려면은 얼마나 이것저것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그 아이도 힘들고 해서 사범 따는 동안 눈물을 그냥 몇 바가지나 그냥 진짜 막 쏟으면서도 얘가 싫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 예전에 이런 문장을 읽어놓으라면 어쩜 입에 짝짝 들어붙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 너가 어린 아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른들은 이 말하면 알아. 근데 너는 이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니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온통이니까. 그러는데도 저는 그 2명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그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신통방통한 아이들이. 자, 그래서 말을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거기서, 그리고, 자, 한글 3번째입니다. 3번째 줄. 거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 그 말은 중용에서 하는 말. 거기는 어디냐? 중용 안에서. 거기서 말하는 하늘이 명하고, 자, 천명이에요. 하늘이 명령하고, 성품 성자. 우리, 이게 성의였었잖아요. 하는, 이거 성품 성자로, 이 성에 정성을 다하여라. 그래서, 자, 성품 이거 성의라고도 하고, 이 정성을 다하라. 그래서 내가 타고나는 본질적인 기질 있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인의 예지.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온갖 정성을 다하라는 게 중용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이 명하고, 성을 따른다는 것은, 성품 이거를 따른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하였던 인의 예지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한자 하나 몰라도 전혀 살아가는데 애로점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뭐가 돼야 돼? 첫째 예의 바르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고. 자, 그래서 성품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곧 도심을 이루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 성품성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본성이 뭐냐 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요것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이 발현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조금 빼들랑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주변에서 자라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영향이 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주팔자의 굉장한 요것도 기질이에요. 사주팔자. 요 사주팔자가 연월일시 중에서 천간과 지기가 여기에 있는 나라는 사람에게 여기 주체가 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7글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기질이 이상하게 나타나는데 요 기질이요. 우리 상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거 상간이 무슨 뜻이냐? 또 옆길로 또 흐른다. 그죠? 자, 상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칠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하는데 무엇을 상하느냐? 벼슬을 상하고 여자에게 관이라는 것은요, 남편을 의미해요. 그런데 남편을 친다는 거잖아요. 상관은 다칠 상자. 남편을 다치게 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상관이 있으면은요,
보통 이렇게 이거 옛날에는요 여자가 상간이 있으면은 남편이 일찍 죽는다. 남편을 일찍 죽게 할 사주다 이러면서 사주에서 여자가 상간이 그것도요 여기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요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은요 특히 더 안 좋아했어요. 그래도 멀찍이 있으면은 조금 덜한데 나를 요 중심에 있으면은 그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거든. 힘이 세가지고. 나 주변에 있으면은 힘이 세요. 그래서 강하게 나타나면은 남편을 치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상간이라고 하여서 이런 것을 싫어하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이 상간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참 재미있어요. 자, 톡톡톡톡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끼도 있고 말을 재미있게 해요. 그러면 우리 무뚝뚝한 사람 좋아해요? 재미있는 사람 좋아해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말을 재미있게 대부분이 보면은 재미있는 사람, 요즘 이래요. 폰만 잡고 있는 사람보다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요 상관이 이런 거예요. 그 역할을 요게 그럼 얘가 있으면은요, 얘를 잡아주는 아이가 있으면 괜찮아요. 얘를 누르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누르는 아이가 사주에서 있으면은 얘가 함부로 날뛰지를 못하니까 또 이러면은 괜찮아요. 이걸로 나가면은 또 오늘 하루도 부족하니까 그냥 하여튼 요런 것들이 성품 안에 요거 본성이라는 것이 인의 예지, 우리가 부여받은 인의 예지를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사단설을 주장하였잖아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어지심 이런 것을 사단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는데 요런 것들이 다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측은한 사람 보면은 딱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 이제 저도 이런저런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진짜로 원래는 한 군데 일을 이제 3월달부터는 확실히 줄인다고 그래서 선희 씨를 데리고 이제 가르치면서 데리고 가서 선희 씨한테 그 보라매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러니까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도 저보고 이때가 되면 뭘 해야 될 때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까지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랜 경험상 알고 있으니까 말썽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이 서류조차도 제대로 안 해요. 맨 처음에 오는 사람. 그러면은 이 재료 이거 제출하는 것도 게으름 피우느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독촉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되면 미리 준비해놔요. 자, 이렇게 이제 학기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하면은 저 3주 쉽니다. 자, 3주 쉬는 것이 너무 좋아. 자, 2월 달에 마지막 2주 하고, 3월 첫째 주 하고, 새해 3주를 쉬는 게 이게 저는 1년 중에서 유일하게 쉬는 때죠. 자, 이렇게 저는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급하게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자, 그러네 어쨌든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이 성품이라는 이 본성이 요 속에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예요. 사람이 왜 똑같지 않고 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슬픈 이거나 이러는데 이러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누가 죽었어. 아우, 어떡하나 하고 참, 근데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수를 누리다 가는 사람하고 요절하는 사람하고 보면은 요절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아유, 안타깝다 이러면서 또 그 가족들이 막 우는 걸 보면 같이 눈물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남의 아버지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거기에서
그렇다고 나도 그럼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도 눈물이 나. 이것도 아니고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게 뭐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무슨 성적이냐고요. 오이지야, 단무지야, 소세지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더라는 겁니다. 요 사주에서 이 사람은 우리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로 태어났어요. 이 오행에 누구나 나무이거나 불이거나 흙이거나 금이거나 물이거나 요 오행으로 누구나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는데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데 요 주변에서 나를 잘 지탱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좋게 발현이 돼요. 그랬는데 요 중에서 잘 이게 뒤엉켜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움하고 얘네들끼리 그러는 거 있거든요. 치고받는 거.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에서 내가 똑바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하늘은 분명히 인의 예지를 부여하였다는데도 그러면은 왜 본성이 똑같이 발현되지 않고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적단 인간이 다 있어? 우리 그런 사람 보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달려 있더라.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성을 따른다는 건 이것을 따른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기질이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이 본성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게 도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을 곧 도심을 이르는 말이요. 네 번째 줄 갑니다. 한문글 해설. 거기서는 중용이죠. 중용에서 말하는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다는 것은 자, 선을 택하여 굳게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잡는다는 말은 정밀하고 세밀하고 이거예요. 한결같은 한일자가 와서 초지일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은 나태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한결같음을 잃은 것이요. 거기서 말하는 어디서? 중용에서 말하는 군자는 때에 맞게 중용을 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군자시중이라고 그랬죠. 때를 잡아야 된다. 가운데를 잡고 때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 이거죠. 그 중용을 취한다는 것은 중을 잡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가운데를. 자, 우리는 정말로 매사에 자, 내가 자식을 어제 제가 저기 이호선도 보고 또 남자 누구야? 형옥이? 김창옥이 거도 보고 두 개 다 이제 너무 재밌어. 이호선이가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 상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호선이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너무 상쾌 통쾌해. 그죠? 어쩌면 그러게 뭐 저딴 인간이 있어 하고 제가 제 입에서 뭐 저딴 인간이 있어 나오면은 얘가 그거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싸붙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딱 어제 미친 여자가 있더라. 그 집을 절대로 안 치운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그러니까 뼈가 잘 자라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장애가 있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는데 아이는 또 3명인가 4명인가 뭐 아이는 몇 명인데 그 남편 하는 말 아이는 3명이었나? 아이는 3명인데 10번 하고 아이 3번을 가졌대. 나는 딱 한 번 하고 아이 하나 낳아서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딱 10번쯤 밖에 평생 지금 10몇 년을 사는데 부부관계를 10번 했는데 아이가 3명 생겼는데 그래서 전부 다 그 강력한
정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여자 막 이 웃을 일이 절대로 아닌데 웃는 것은 미친년이야.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웃을 상황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오빠가 저는 진짜 우리 오빠 요새도 오빠한테 만나면 제가 지랄을 해요. 어째서 그렇게 지랄을 했냐고 막 이러는데 우리 오빠는요 지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무 데서나 웃지 말라고 첫째 웃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웃지 말아야 되는 게 특히 남자들 앞에서 예의로라도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말하거나 이래서 웃으면은 지 좋아해서 웃는 줄 안대요. 그러나요? 남자들은 웃으면 자기 좋아해서 웃는 줄 아시나요? 그런 줄 알고 덤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저기 아무 데서나 실실 웃는 것은 모자라는 짓이고 그 미친년으로 본다. 가볍게 본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아주 해맑게 웃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웃는데 그 상황 안 보셨나요? 이 호선이 거 재방송 한번 보세요. 이거는 꼭 좀 보실 만한데 이 여자 진짜 좀 못쳤다는 여자가 있나 하고 욕이 나올 정도로 웃기는 집안 청소를 절대로 안 하고 그럼 이 여자는 뭐 하느냐. 남편이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벌면서 집에 오면은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이 집을 남자는 청소를 하는데 그 몸이 정상적은 이렇게 골격이 조금 얼굴부터가 조금 정상은 조금 정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는데 엉망인 거를 청소를 하는데 우리 못된 며느리가 요새 이런다 그러잖아요. 자, 시어머니가 저기 손자 봐주고 지는 돈 벌러 나간다고 집에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집에 있는 날은 지가 좀 해야지. 자, 핸드폰 만지고 있고 테레폰 리모컨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시엄마가 청소기부터 이렇게 밀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갖고 다리만 발락 든다고. 하긴 다리까지 안 들어주면 어쩔 거야. 며느님 다리 좀 들어주세요 해야 되잖아. 자, 그런 시엄마가 청소를 하는데 지는 소파에 앉아서 발을 달랑달랑 들고 있다는 게 그게 이러는 것처럼 이 여자는요 누워 가지고 있는데요. 누워서 꼭 절대로 청소를 안 한대요. 그러면은 돈도 있고 하니까 팥죽을 사자 이러고 하는데 남편이 그거는 안 된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자기는 뭐예요? 요조숙녀가 아니고 집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조강지처. 이거가 연애할 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긴 조강지처가 그래서 집안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막 이래서 좋아서 결혼을 했더니 손끝도 안 움직이고 음식도 절대로 안 하고 100% 배달시켜서 먹는데요. 애기들도 배달 100%. 밥도 안 하고 그러고 그럼 뭐 하냐 했더니 교회를 일주일에 5번 간대요. 교회에 5번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5번 가서 뭐 하냐 하니까 어린이들 교사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신나고 재밌대요. 그랬더니 이호선이가 그 아이들은 지네 집에 가서 지네 엄마들이 다 이렇게 관리한다. 네 새끼는 뭐 하고 있느냐. 네 새끼는 그렇게 팽개쳐 놓고 남의 새끼 보느라고 네 집은 그렇게 해놓고 막 하는 거예요. 저런 미친년이 막 진짜 제가 아이고 저런 미친년이 하는데 이호선이가 막 싸붙이는데 박수 쳤어요. 잘한다. 진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을 잡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호선이가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 나간다. 그러지만 여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가정 내버려 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이 미친년이 밖에 다른 이제 캠핑을 가거나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요. 거기에서 밥해 먹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 맡아서 지가 다 한대요. 도 맡아서 지가 다 하고 설거지고 음식이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안 한다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를 말든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이 표정이요. 얘는 그냥 이런 막 생글생글 이러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 가정과 아이들은 지키고 싶은데 이 여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안 즐겁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가 막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이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미친년이 어디가 있어. 그죠?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내 자식과 내 남편은 울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제 방송 꼭 보세요. 너무 통쾌하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교회 일도 믿음이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먼저 내 가정 아니에요? 내 새끼 보는 거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이렇게 타고난 이거 유전을 받아서 첫째 아이가 넘어지면 안 되고 잘 다치면은 또 부러지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니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알아서 네가 넘어지면서 다쳐봐야 네 스스로가 이제 조심을 하고 하니까 내버려 둔대요. 이 말도 그랬더니 이거는 학대다. 방임이고 학대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타고난 유전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약한 부분이 집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온 집안이 난장판도 걸려서도 넘어지죠. 난장판 그런 진짜 돼지우를 처음 봤어요. 진짜 가끔 그런 거 보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밖에 나가서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 밖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첫 번째 수신제의가 그죠? 이 집안부터 내 집안 이거부터 화목하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것을 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운데를 양쪽 끝에 잡아서 이것만 옳다고 아니라 우리 장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어떤 장님은 이거 코를 만지면서 뱀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니까. 그죠? 이거는 그거밖에 모르는 이게 양 끝만 보는 거죠. 가운데는 모르고. 이것만 보니까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생겼다. 벌판같이 넙덕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전체를 볼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잡고 있노라면 이쪽도 좀 보이고 이쪽도 좀 보이죠. 이쪽에 서 있으면 이거 절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중용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를 군자, 시중, 때에 맞게끔 행동하고 그래서 가운데를 잡아라. 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섯 번째로 한글 해석 다섯 번째. 군자는 때에 맞게 중용을 취하는 것은 중을 잡는 것을 잃은 것이다. 그 가운데를 잡는 것을 잃은 것이다. 세대의 상호 선후 차이가 이 소리는 요순에서부터 자사까지 이 중용을 만들었던 자사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인데 1006년이니까 1000 몇백 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1700년 200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르되 그 말이 성인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요순이 했던 이 말과 시간이 1006년이 흘렀음에도 말이 그대로 요순이 했던 이 말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다르지 않음이 부절을 합한 것과 같다. 부신부자 마디절자이죠. 부절이라는 것이 신표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 주몽이 발해에서 떠나오면서 발해를 떠나서 저 밑으로 우리
자, 여기 국내성, 여기에, 여기 고구려, 이 압록강 유역에. 그래서 압록강 요 유역에 가면은, 여기 국내성이라는, 요게 있죠. 국내성이라는 표가 한 요만해요. 요게 한 50cm쯤 되려나? 요러는데, 여기에 국내성이라고 이렇게 써져가 있어요. 국내성이라고 이렇게 써져가 있어요. 한자로. 요렇게 써져가 있어요. 여기 가보셨나요? 저는 이런 데만 가거든요. 그래서 제 맨 첫 해외 나들이가 여기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요 압록강, 여기 우리말로 지안이라고도 하고요. 집안이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압록강 여기에 가면은 요 압록강이 있으면은 압록강 요 강이 흐르면 여기 철교가 있죠. 그 철교가 있는데 이 철교가요. 이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써야지 되겠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 철교가 있죠. 이 강을 기점으로 중국과 북한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철교가요. 요 반틈은 중국이 관리하고 요 반틈은 북한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 온 지가 79년이었나? 뭐 아직 몇 년이었나도 생각이 안 나네. 79년이었나? 89년이었나? 89년 이럴 때여서 가보니까요. 여기는 도색이고 요게 이렇게 철길이 있죠. 철길이에요. 요 하루에 한 번씩 중국에서는 쌀을, 북한에서는 뭐 광산에서 나오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서로 실어서 이렇게 교환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기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여기에, 요 반을 기점으로 여기에는요, 그 철길에는 나사목 같은 거, 이게 뭐죠?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있으면 철길 이렇게 잘 박아져 있고, 도색도 잘 돼가 있는데, 확 드러나게 국경인데, 여기도 이렇게 손을 못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는데 요거조차도 이렇게 칠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가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저기 벌써 30년쯤 됐나요? 제가 간 지가 90년에 갖다 치면은 89년인데 90년에 갖다 치면은 이게 그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놓지 않았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매일 처음에 느낀 것이 세상에 그래도 밖에 내 보이는 얼굴인데 여기가 북한의 얼굴인데 여기에서부터도 저렇게 차이가 지게 했다면은 저 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 병사에게 표를 또 있는데 또 별도로 돈을 주고요. 여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얘들이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그러면은 북한 땅 들어간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얘한테 그때 몇 분인가 돈을 몇 원 줬어요. 그랬더니 요렇게만 하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은 여기에 있잖아요. 선 이렇게 있잖아. 그냥 요렇게만 이런 사람이 저만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더니 이렇게 다 넘어가지는 말고 요렇게만 한번 해보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서 요렇게 하고 왔죠. 그러고 여기 배를 타고 강에 가서 여기에 압록강 댐이 있는데 댐까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여기까지 요렇게가 여기에서 초소에 요 댐 위에 초소에 북한 군사가 나와 있고 군인이 있고 여기에서는 중국 군인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북한 군인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 옷이요 얼마나 입어가지고 뺀질뺀질한 거 있죠. 우리 진짜 군복이 뺀들뺀들하고 낡아서 허름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는데 얘를 막 보니까 동포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는 거를 다 털어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배를 타면서는요 빈몸으로 타래요. 물 혹시나 뭐 빠뜨리고 이럴까봐 그러는지
빈몸으로 타고 가라고 해서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빈몸으로. 그래도 혹시나 하고 주머니에 중국 돈 몇 원쯤 뭐 이렇게 넣어가 있던 거 줄 것이 없어서 뭐 하여튼 톡톡 털어서 뭐 메모지, 볼펜, 돈 있는 거 다 털어줘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 가면서 받는데, 요 받으면서 여기에 병사가 또 있는데 요게 더 높은 사람인가 봐. 눈치를 이렇게 봐가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봤더니 얘가요,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옛날에도 말씀드려서 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가 저는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일행이 4명이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다 털어서 다 줬더니 자기는 줄 것이 지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념으로 이거라도 받으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적혀 있는 우표 있잖아요. 우표 4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주면은 그걸로 배급을 한 달에 몇 개씩 뭐 이렇게 얼마에서 몇 장을 받나 봐요. 그러는 거, 이거 그 집에 편지를 못 하지 않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발 받으라고. 저도 자기도 이런 마음이 서로, 이거는 북한 계례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내 동생이었어요. 그냥 마음이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죠. 우리 뭐 진짜 이상한 도깨비가 아니고 그냥 동생이었어요. 가여운 동생. 그래서 했더니 자기도 우리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자기는 요 우표, 요 가진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우표 4장을 줬어요. 참, 뭐 때문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오지? 그죠? 뭐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호선이 얘기하다가 중국까지 갔나요? 뭐가 나오면은 그 일이 생각이 나면은 엉뚱한 얘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부절일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주몽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부절이 있잖아요. 그럼 부절이 뭐냐 하면은 국내성이 나오다 보니, 그죠? 요 위에 발해가 있었잖아요. 발해에서 자, 이 주몽은 발해의 그 왕자들에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달아났잖아요. 유아부인, 엄마가 유아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달아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부인에게 결혼을 해서 부인이 아직 아기는 낳기 전이고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주몽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이라고 단서를 붙이죠. 딸이면 아니야. 딸이면 그냥 니 혼자 키우든지 말든지야. 자, 그리고 아들을 낳거들랑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워 있을 것이니까, 자, 이러니까 나를 찾아오게 하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요 칼을 반 잘라서 7 모난 기둥 밑에 요거를 숨겨 놓는다 이러죠. 안 가르쳐 주고 7 모난 돌 밑에 이러는 겁니다. 기둥이라 아니라 7 모난 돌 밑에 요 반동강이 칼을 숨겨 둘 테니까, 그리고 요거 반은 내가 가져가고 요거 반은 숨겨 놓을 테니까, 자, 그걸 가지고 나를 찾아와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리 왕자가 이제 태어났죠. 왕자가 이제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나서 이 왕자가 주몽이 활을 굉장히 잘 쐈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버지 기질을 닮았었는지 완전히 자 중용하다가 이제 고구려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굉장히 잘 쐈는데 유리도 활 쏘기를 굉장히 잘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활 쏘기를 굉장히 잘하니까 어느 날은 지나간 물 항아리를 이고, 옛날에는 물을 길어다 먹었잖아요.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네가 있으니까 나 저거 맞힐 수 있다 하고 쐈어요. 그래서 맞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했다 그럽니다. 요 화살 뒤에다가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싸고 지나가면서 얘가 솜이 막아버려서 심지어는 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이렇게까지 능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고 마치긴 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그냥 퍽 깨져 버렸죠. 자, 그러니까 그 아낙네가 이 후레 뭐라고 그러죠 그거? 후레 아들, 후레 자식, 아비 없는 자식을 후레 자식이라고 하나요? 뭐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 후레 자식, 애비가 없어서 못 배워서 저 모양이다. 이렇게 막 혼을 내니까 얘가 그냥 이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후레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서 이런 소리를 들을까 하고 그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보니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죠. 칼 요거 반동가리를 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바윗돌 밑에 돌 아래에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아래 7 모난 돌 밑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그랬으니까 소나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죠. 산에 가서 소나무를 찾으면은 7 모난 돌이 없고 돌을 찾으면은 소나무가 없으니까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돌아다녀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이것도 못 찾느냐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 시름에 잠겨 있노라느니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잉 하고 약간의 새가 울리는 듯한 소리도 나는데 그리고 뭔 소린지 하고 가만히 보느라니 자, 자기네 집 기둥이 소나무를 만든 거고 그 밑에 보니 주춧돌이 7 모난 주춧돌이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그 밑에를 파보니까 이게 반동강이 칼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몽은 밑으로 내려와서 소소녀라고 하는 이 여자들을 만났죠. 이 여자는 이 부족장의 딸이었는데, 자,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주몽이래. 생각이 안 나. 백제 시조 누구예요? 온달이 아니라 온조와 그 형은 뭐죠? 비류. 요게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동생이 이제 백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얘네들을 낳아가지고 소소녀하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주몽은 내가 아들이다 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칼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하고 내보니까 딱 맞거든요. 그래서 주몽도 요런 퀴즈, 이게 문헌상에 나타 있는 최초의 퀴즈예요. 퀴즈 중에서 문헌상에 나타 있는 이거 소나무 아래 7 모난 돌 밑에 숨겨져 있는 이게 문헌상의 최초의 퀴즈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거를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요 녀석은 괜찮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고 왔는데 봄에 왔다면은요, 주몽은 가을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왕은 아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 유리 왕자에게 이 왕자리를 물려주니까 이 주몽의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는 설과 아들이라는 설, 친아들이라는 설과 아들이 아니라 소소녀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다 이러는 설과 2개가 있는데 2개 다 어느 것이 확실한지를 말하기는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헌에서는 친아들 맞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전 남편의 아이다. 이러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리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 얘네들은 비류와 온조는 여기에 있으면은 이 배다른 형인지 하여튼 이 형에게 용납받지 못할까봐. 자,
원래 자기네는 외갓집 세력이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는 제일 그건데 제일 센데 아버지가 이렇게 차지했더라도 유리가 왕이 되고 나니까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워질까봐. 그러니까 이 소소녀가 또 보통 여자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자,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직은 조금 미개하다. 우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자 해서 서울 요 자리에 와가지고 온조는 여기에 그 천호동 있는 고기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원래 고을이 들어서려면은 강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강도 한강, 넓은 한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으니까 이 비류는 동생이 여기에 잡았는데 비류는 인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천 쪽으로 갔더니 풍토가 맞지를 않아요. 바닷가. 이게 맞지 어쨌든 여기에서는 별로 시름시름 이렇게 풍토도 맞지 않고 이러니까 잘 못 사고 1년쯤 있다가 다시 이리로 되돌아왔죠. 온조에게로 되돌아오니까 요 데리고 내려왔던 자, 이 사람들을 반 나누어서 갔다가 그러니까 얘가 갔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온조가 이 세력을 다 합치게 되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류는 얼마 못 살고 동생은 저렇게 자리 잘 잡아서 내가 나가서 있다가 여기 와서 내가 형이니까 왕이 내가 왕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동생이 지나간 1, 2년 동안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치고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러는 게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되었을 수도 있고 명이 다하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류는 죽게 되고 온조가 백제를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요게 부합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부합 얘기를 하느라고 고주몽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조를 합한 것과 같아. 부러진 칼을 이렇게 부러졌던 칼을 맞히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 말들이 부절이 합한 것과 같은 것이 요수는 2300년쯤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기원전. 그리고 이 자사는 기원전 한 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1006년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말하고 지금 자사가 했던 이 말이 부합한다 이 소리는 부절이 딱 맞는 것처럼 이 말과 이 말은 딱 맞아 떨어졌다. 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요순의 시대까지 와서 부합을 합한 것과 같아. 자, 밑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보이죠? 요순의 시대까지 자사까지는 천년연이로되 그 말이 성인의 말과 다르지 아니함이 부절을 합한 것과 같다. 앞선 성인의 책을 골라보면 중요한 요점을 끌어내고 심오한 이치를 열어 보인 것이 이 책처럼, 이 책이 뭐예요? 중용이죠. 이 책처럼 분명하고 또 곡진한 책은 없어. 곡진한 것은 온갖 정성을 다 하여서 세심하게 자상하게 비유도 적당히 잘 해가면서 이렇게 잘 하였다는 거죠. 또 곡진한 진심을 다하여서 이 책을 보면서 후대에게 얼마나 전하고 성인들의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간절함이 곡진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또 곡진한 책은 없었다. 이로부터 또다시 전수되어서 자, 자사의 제자의 제자에서 또 맹자를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맹자를 얻음으로써 능히 이 책을 미루어 밝혀서 그래서 맹자가 이 책들을 맹자에 보면은 이 책들을 굉장히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요 이 책에서 말들을 뽑아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 여기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하였어. 옛날에 요수는 이런 말을 하였어.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책을 미루어 능히 이 책을 미루어
맹자를 얻음으로써 미루어 밝혀 앞선 성인들의 도통을 계승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도통하였더니 맹자가 세상을 떠남에 이르러 마침내 그 도통의 전승을 잃게 되어버렸다. 맹자가 떠나면서 그러면서 분서갱유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진시황제 때 분서갱유 시대가 오면서 그냥 그냥 유교는 그 분서갱유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불교하고 도교는 일어나는 거죠. 막 새롭게 더 그 학설들은 일어나고 유교는 분서갱유를 당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막 책도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을 못 꺼내보고 이러다 보니 다른 것들은 새롭게 막 등장하고 유교는 이제 침체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나라가 들어서고 한 나라에도 그 무왕 때가 되면요 7대쯤 되는 이때쯤 되면서 또 다시 유교가 성하게 되었죠. 자, 엉뚱한 이야기로 한 시간을 자, 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하시겠습니다.